영일만 모래펄에서 강인한 의지 하나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철강 생산을 이뤄낸 포항. 철의 도시가 가져온 발전과 번영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매년 10%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였죠. 하지만 철강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포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2차 전지 산업과 바이오 산업,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산업 등으로 포항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한 건데요. 그 영향으로 일자리 수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대졸 청년들이 원하는 이제 일반적인 직업은 행정직, 그다음에 사무직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포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철강 제조업이 이제 주종 산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왔고, 최근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제조업 혹은 연구직 이런 쪽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나 포항에서 더 살고 싶은데 라고 해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여성 청년들이 이런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여성 청년 인구의 감소는 지역 소멸을 심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즉, 20, 30대 여성 청년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포항시는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입니다.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역 소멸 위험 단계, 그리고 0.5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질적인 소멸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항은 2023년 기준으로 0.435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항은 0.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0.567이고요. 김해 같은 도시는 0.765, 그 다음에 구미 같은 도시는 0.992.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공업 도시들보다 현저하게 빠르게 지금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항이 따라가야 할 이정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남성 일자리 위주인 제조업 이외에 새로운 유망 산업을 발굴해서 키우는 건데요. 동시에 그 산업으로 정주 여건까지 개선된다면 더없이 좋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항이 찾아낸 돌파구, 바로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뜻하는 영어의 첫 자를 딴 복합 전시산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일반 관광객이 소비하는 그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스 참가자들이 한 1.8배 정도 더 소비를 해요. 그리고 고용 효과도 마이스 산업이 제조업의 한 2배, IT 산업의 한 5배 정도 그렇게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겁니다. 여러 가지 관광 컨벤션 사업을 확대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성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다보스처럼 말이죠. 매년 1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는 인구 12,000여 명이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3박 4일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자그마치 480억 원 규모. 스위스의 한 소도시가 이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한 겁니다. 다보스는 사실은 아주 작은 도시고 주변에 막 숙박시설이 엄청 훌륭한 무슨 막 뭐
최고급 리조트라든지 이런 게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인사이트를 얻고, 그 다음에 다보스는 아무나 그냥 듣고 싶은 사람 다 오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의 등록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다보스라는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었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매년 1월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린다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가 열립니다. 최첨단 전자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둔 CES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은 폭발적인데요.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CES 박람회에 전 세계 4,300여 기업이 참가했고 방문객 수는 13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의 도시와 마이스의 도시 두 왕관을 동시에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 마이스를 향한 어떤 시선들도 저는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 CES를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열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왔더니 회의만 하고 뭐 박람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갔더니 갬블링도 있고, 거기 호텔들은 대부분 기계들이 다 있잖아요.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또 거기에는 미슐랭 3스타의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다 모여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쇼들도 거기에는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데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지 이들이 경험을 해서 이제 알게 된 시점이 온 거죠.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을 얘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나 기계 같은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을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이스 산업의 최강국입니다. 독일은 12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죠. 그때부터 무역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전시 컨벤션 센터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딱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거래의 50%가 독일 전시회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전시회가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제전시 박람회의 메카로 꼽히는 독일은 1년 365일 단 하루도 전시회나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특히나 위넨 국제 모빌리티 쇼가 열릴 때면 전 세계의 이목이 독일에 집중됩니다. Die IAA Mobility ist ja seit 2021 in München. Wir konnten im vergangenen Jahr 2023 eine sehr erfolgreiche Veranstaltung feiern mit über 1,5 Million Besucher, dass sie die Trends präsentieren, die Innovationen zeigen, sich mit neuen GeschäftspartnerInnen vernetzen. 아직은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제는 IT 이런 쪽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기대게 되니 마이스를 이제 좀 등한시했는데, 오히려 독일은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한 거죠. 마이스를 활용해서 그 산업을 더 비즈니스화 시키고 부스트업 하는데 활용을 한 것이 그들이 잘한 것이고. 50만 명 이상이 방문할 만큼 명성이 자자한 뮌헨 국제 모빌리티 쇼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한땐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였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내연기관차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덩달아 모터쇼도 쇠락하게 된 건데요. 그러자 혁신적 변화를 위해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개최지를 옮기고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Also die IAA, die Internationale Automobilausstellung, hat eine sehr lange und eine sehr reiche Geschichte. Sie ist über 100 Jahre alt. Die erste IAA fand auch hier in Berlin statt. Sie war dann viele Jahre in Frankfurt. Menschen ändern sich, Gesellschaften ändern sich, Prozesse ändern sich. Und da wurde sozusagen festgestellt, dass man das Konzept anpassen muss. 변화를 선택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와 달리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는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대응하지 못해
119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전시회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시회에 대한 프로그램 또 전시회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의 결합 이런 것들이 좀 무뎌졌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회의 이동 또 도태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터쇼에서 모빌리티 쇼로 큰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무대로 선택한 새로운 개최지 미넨. 과연 미넨은 마이스 도시로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Die ganze Infrastrukturelle ist in München sehr ausgebaut und sehr praktisch für uns. In der Innenstadt an den schönsten Plätzen in München und das ist wirklich einmalig in dem ganzen Kosmos von Veranstaltungen und Messen wirklich einen B2C-Teil, der auch frei zugänglich ist. Also es gibt keine Barrieren, es ist nicht eingeschlossen. Man kann sozusagen hingehen und man kann Mobilität dort erleben, wo sie erlebbar gemacht wird und zwar bei den Menschen und nicht auf einem Messegelände. 바이에른 주 정부에서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지역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주 정부는 이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 모터쇼를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뮌헨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큰 이제 이유를 제공했고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넨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인 메세 미넨의 존재입니다. Die Messe München gehört weltweit zu den 10 größten Messeplätzen. Messe München ist auch einer der 10 größten Messeveranstalter. Hier finden etwa 200 Veranstaltungen pro Jahr statt. Firmenveranstaltungen bis hin zu großen Kongressen, zu großen Medizinkongressen. Natürlich haben wir dann auch viele Messen, die das ganze Messegelände füllen. Jedes Jahr kommen zu unseren Veranstaltungen etwa 2 Millionen Besucher und wir begrüßen hier aus aller Welt um die 30.000 Aussteller. 연간 200건의 행사가 열린다는 메세 미넨. 취재진이 찾았을 때는 유럽 견주 관절 학회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1000여 명의 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이고요. 어깨나 팔꿈치 수술의 최신 발전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 대회입니다. 그럼 이들이 학회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ctually, Messe Munich is a perfect location for a medical congress. As you can see, when you walk in, you already have this main welcome area, which is very open towards the outside. It has a lot of natural light. It's a perfect setting. You have to go through the exhibition, which is perfect for our sponsors. And then the session rooms are located only on over 2 floors. It's very easy, very compact. For a congress, for about 1,500 people, this is simply perfect. 메세 미넨의 또 한쪽에선 국제직물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세계 직물업계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영감을 받아갑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행사를 열기 위해선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들에게 미넨만의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Und das ist eine sehr traditionelle Stadt, aber auch sehr offen, sehr gastfreundschaftlich und sehr schön einfach. München hat viele Sehenswürdigkeiten. Wir haben Museen von Weltrang. Wir haben eine ausgeprägte, hervorragende Gastronomie, viele hervorragende Hotels. Alles in allem gibt das eine Mischung
die eben für die Maisindustrie sehr, sehr attraktiv ist. 마이스 산업은 실내 행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명소들은 야외 전시장이 될 수 있고 행사 관계자들이 관광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마이스 산업은 온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Jeder Euro, der hier umgesetzt wird, der verzehnfacht sich. Davon leben dann Hotels, Gastronomie, Taxigewerbe, die Messebauer nicht zu vergessen. Und die Messe München hat einen Umsatz von etwa 300, 400 Millionen Euro. Das heißt, es gibt dann Effekte, die sind 3 bis 4 Milliarden Euro wert. Insofern wirklich ein wichtiger Wirtschaftsfaktor.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비약적 발전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도시들이 앞다투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 역시 마이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그리고 2차 전지 주도 기업인 에코프로 그리고 글로벌 명문대인 포스텍과 한동대 또 아태물리센터와 방사능 가속기 등 R&D 연구 인프라가 아주 매우 풍부한 도시입니다.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은 현재 전문 전시 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이러한 수혜에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설입니다. 2018년에 열린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나 환동의 거점 도시 회의처럼 포항에선 대규모 국제적 행사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등도 매년 200회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은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지난 7월 포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인 포엑스가 마침내 착공했기 때문입니다.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는 26,000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시장, 회의장, 부대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7,100평방미터의 축구장 크기의 전시장은 국제적인 다양한 규모의 어떤 전시회를 수용할 수 있으며 회의장 역시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포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포엑스. 이로써 포항도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향하는 힘찬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채워가야 할까요? 그 힌트를 찾아 다시 독일로 가봅니다. 인구 63만이 사는 국제 상업도시 독일 뒤셀도르프. 이곳에선 매년 1월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보트쇼가 열리는데요. 전시품이 대형 보트라서 행사장으로 옮기고 설치하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뒤셀도르프만의 강점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라인강입니다. Werden die Boote über den Rhein zur Messe gebracht. Wir haben einen extra Kran, der nennt sich Big Willy. Der fährt ein Stück in den Rhein hinein und die Boote, die Yachten, die Millionen Wert haben, werden aus dem Wasser geholt und in die Messenhallen verbracht. Also das zeigt, dass der Rhein als Wasserstraße für uns sehr, sehr wichtig ist und für Messen auch wichtig ist. 라인강을 활용한 실내 보트쇼와 함께 뒤셀도르프의 또 다른 대표 박람회는 카라반 살롱입니다. 전시 공간이 무려 82만 제곱미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라반 및 캠핑카 박람회죠. Es ist ein sehr schönes, großes Angebot
Von daher ist es sehr interessant, dass man einfach die verschiedenen Modelle tatsächlich mal sich angucken kann, was man beim Händler so nicht findet. Eine sehr schöne Stadt, deswegen kommen wir immer gerne her. Wir kommen auch jedes Jahr, ja, schön hier, aber auch gute Kontakte zu Kunden, gute Geschäfte. 세계 최대 규모의 카라반 살롱이 열리는 동안 박람회장 주변은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수천 대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가득 차는데요. 이런 이색적 공간은 캠핑카 박람회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Wir haben den größten Stellplatz Europas innerhalb der Laufzeit des Caravansalons. 3.500 Reisemobile und Caravans übernachten jeden Tag auf unserem Caravan Center direkt am Messegelände. Und das bringt natürlich auch die Community aus Ausstellern, aus Besuchern, aber auch Medienvertretern zusammen. Und die können abends bei einem kühlen Getränk dann ja, über diese tolle Reiseform und die Produkte sprechen.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에 이어서 뒤셀도르프가 또 중요시하는 것은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행사 기간 중 주요 교통시설과 전시장을 연결하는 촘촘한 대중교통 운영으로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셀도르프는 성공적인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대형 전시회가 열릴 때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글로벌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관광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Das Messewesen ist unglaublich wichtig für die Förderung, für die wirtschaftliche Förderung einer Stadt. Wir erzielten oder haben für die Stadt 1,66 Milliarden Euro erzielt oder bringen wir Umsatz in die Stadt. Das sind wirklich bedeutende wirtschaftliche Faktoren. Und es ist nicht nur das Geld natürlich. Wir sorgen auch für ein hohes Steueraufkommen. Bringen Steuergelder in die Stadt, erzeugen diese. Wir sind auch natürlich auch nicht nur direkter Arbeitgeber, sondern wir verursachen viele Arbeitsplätze, kann man sagen. Das sind auch 16.000 Arbeitsplätze, die an der Messe Düsseldorf und den Veranstaltungen, die wir machen, übers Jahr gerechnet hängen. 독일 뒤셀도르프는 라인강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관람객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는 박람회 운영으로 유럽의 마이스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산강처럼 멋진 자연을 품고 있으며 타 도시의 전시 컨벤션 센터들과 경쟁해야 하는 포항의 마이스 산업은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할까요? 우선 포항의 강점을 살펴보면 포엑스 지척엔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한 스페이스 워크인데요. 700개가 넘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체험형 철제 조형물입니다.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스페이스 워크를 건너라면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기분이 들죠. 여기 때 그 전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좀 마음을 되게 시원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봤고 진짜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짜릿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2021년에 개장한 스페이스워크의 연간 방문객은 약 100만 명이나 됩니다. 오직 포항만이 줄 수 있는 짜릿한 체험으로 국내외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더욱이 스페이스워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핫플레이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위를 느긋하게 산책할 수 있는 해상 스카이워크. 이처럼 포엑스를 중심으로 아주 가까이에 모여있는 관광지들은 포항 마이스 산업의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해양관광과 관련돼서 이렇게 영일만 해변을 따라가고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어느 유럽하고 비교를 해도 진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저희가 이 센터가 생기게 되면 또 하나 어떤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관광의 활성화일 것 같아요. 지자체 도시들 중에는 산업단지만 있는 도시들에 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이 조금 부족한 채.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지어지는 컨벤션 센터는 또 바로 바닷가 앞에 지어지잖아요. 그 진짜 그 위치 선정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자랑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면 해양도시 포항 마이스 산업의 확실한 강점이 될 겁니다. 다른 동해안 지역에 비해서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영일대라는 큰 도심의 중심에 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편리성, 언제나 내가 타고 싶을 때 와서 타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트를 타고 푸른 바다 위에서 포항을 만나는 색다른 재미. 아마도 오래도록 기억될 근사한 추억이 되겠죠. 제 아기들이 이렇게 일찍 요트를 경험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경험이고, 저도 이제 이런 요트를 타보는 것도 참 즐거운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포항의 또 다른 해양 관광 명소 용안리 해수욕장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아서 서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전국 3대 서핑의 성지로도 꼽힙니다. 또한 일출 명소인 호미반도 일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이처럼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진 포항은 일과 여행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의 최적지입니다. 설문을 해보면 마이스 참가하는 목적이 행사 그 자체, 회의 그 자체에 참가하기 위해서 간다 하는 사람이 5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물론 회의도 참가지만 그 지역의 관광 명소, 좋은 관광 프로그램에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역사 유적지나 뭐 관광 명소를 이렇게 방문하는 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이스하고 접목을 하면 참가자들이 또 만족을 하게 되고요. 또 차기 행사에 참가자 유치에도 유리해요. 마이스 산업은 비단 한 분야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특성상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들과 시너지를 내기에도 효과적입니다. 2차 전지가 됐던 뭐 철강이 됐던 해양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계속 누군가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누군가랑 만나서 그들과의 그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항은 2차 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높이고 K수소 경제의 길도 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산업들과 마이스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포항의 성장 엔진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특히 초격차 산업, 그리고 수출 주력 산업,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 철강 산업, 바이오 산업,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연계됨으로써 이런 것과 연계된 마이스 행사들을 유치하고 개발함으로써 어떤 산업의 어떤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의 발전, 또 지역의 국제화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재미있는 도시가 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들과 마이스 산업은 별개가 아닙니다. 마치 두 개의 바퀴처럼 맞물려서 포항의 발전을 이끄는 페달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내려면 국내외에서 참가자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요. 도시의 강점은 부각하고 약점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21세기 미래 항구라는 의미의 미나토미라이 21. 요코하마의 지역 경제를 이끄는 심장부이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1년 내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낡은 조선소들만 가득했던 노후 항만에 불과했습니다. 미나토미라이 21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삽을 뜬 게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인 퍼시피코 요코하마였습니다. 현재 퍼시피코 요코하마는 매년 8,900건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요코하마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860억 엔, 고용 효과는 약 7,300명 정도입니다. 이처럼 퍼시피코 요코하마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모든 게 모여있는 올인원 전략 덕분입니다. パシフィコ横浜の近くにはですね、商業的な機能、お買い物もできる、あとは近くに美術館ですとかそういった芸術鑑賞もできる、先ほどのオフィス機能があっていろいろな学会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やはりそのマイスに必要な機能をコンパクトにみなとみらいエリアにまとめた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理由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퍼시피코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주변에 놀이시설과 쇼핑센터, 맛집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미나토미라이 21. 그래서 마이스 행사의 참가자와 방문객은 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마이스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마이스 분야와 직접 상관없는 기업들과 연구시설들까지 늘고 있다는 겁니다. パシフィコでさまざまな学会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はいろいろな研究知識もそこに集まる。そうしますとそれをうまく活用したい企業側が研究施設をみなとみらいに作ると、そういったいい循環が生まれてきて、そこでやはりそういう研究が行われる、それはまた次の産業につながるということで、マイス学会などが行われるというところを出発点にいろいろな好循環が生まれてき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30년 전 가파른 쇠락의 길을 걷던 낡은 항구를 무수한 혁신과 도전이 펼쳐지는 미래 항구로 재탄생시킨 마이스 산업. 과거 사람들이 떠나가던 요코하마는 이제 이 도시 인구의 3배가 넘는 방문객들이 찾는 글로벌 마이스의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 인구의 증가는 일본의 오랜 숙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やはり横浜に限らず日本全体がですね、やはり人口減少の波がやっぱりやってきました。で、その後ですね、そのマイスというのは交流人口を増やす、非常に有益なツール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人口減少を補うという面で交流人口を増やすマイスということで、マイスを推進してきたと。で、そのマイスを推進することによって人口減少に伴うその経済活動の低下も補うと。 이번엔 도쿄로 가봅니다. 인근 도시에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들이 여럿 있지만 이곳만의 반짝이는 매력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발휘하는 도쿄 국제포럼. 1997년 도쿄 역세권 개발로 건립된 초도시명 전시 컨벤션 센터입니다. この場所は周りは道路に囲まれていますし、こちらは鉄道があるし、なかなか難しい立地なんですけれど、この狭い場所の中で4つのホールと、それから中庭、この大きなガラス棟、そして地下には展示ホールという構成になっています。 여느 대형 컨벤션 센터에 비하면 도쿄 국제 포럼은 작은 규모이지만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4개의 홀과 30개 이상의 회의실이 있어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나 축제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연간 700회 이상의 행사가 열리고 2천만 명이 이용할 정도입니다. 특히 도쿄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애용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죠.
5000人収容可能な劇場では、コンサートですとかミュージカルですとかそういう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も行われますので、そういった催事が多く行われております。地域の皆さんに還元する、また都民の皆さんに、気軽にお越しいただいて楽しんでいただける催事としまして、この中庭を使ってですね、週末に、大江戸骨董市と言われる、アンティークマーケットのようなものだったり、フリーマーケットですね。 지속 가능한 전시 컨벤션 센터는 마이스 시설인 동시에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을 도쿄 국제 포럼은 보여줍니다. 행사가 열릴 때만 북적거리고 평소엔 한산하다면 실패한 전시 컨벤션 센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마이스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정말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센터가 회의하고 박람회하고 이런 이벤트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버리면 더 시민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친해지는 것부터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마이스 산업 전반을 설계하고 전시 컨벤션 행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힘을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마이스 산업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일본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성공 요소를 하나 덧붙이자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축제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매년 가을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열리는데요. 189회째를 맞는 이 축제에 매년 세계 각지에서 약 600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넨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독일의 관광 산업과 글로벌 마이스 산업에까지 아주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it dem Oktoberfest werden Einnahmen von ungefähr 1,5 Milliarden Euro generiert. 1,5 Milliarden Euro ist viel Geld. Davon bekommt auch natürlich die Stadt München, der Freistaat Bayern und das Land Deutschland viel der Einnahmen über die Steuer ab. 일본 요코하마에도 유명한 축제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국제예술전으로 세계 현대 예술의 최신, 최첨단 흐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世界の最先端のアートを横浜に持ってくる、遠くに出かけなくても世界の最先端の現代アートを横浜で見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に一つ大きな価値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アートを通じて世界を広げ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も一つの大きな価値だと考えています。で最後に街に広がるというところで地域のコミュニティの人たちと一緒にアートを使って街を盛り上げていくというところ、その3つの目的があってそれが価値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90여 팀의 예술가가 참가하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세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고 예술로 요코하마를 채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세계적 축제가 열림으로써 요코하마의 글로벌 마이스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アフターコンベンションというようなことでもトリエンナーレ一つの大きなコンテンツになっ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やはり国際会議に来るような方はアートを見て気分転換をしたりですとか新しい発想というものが生まれることもあると思うので、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相性が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렇다면 포항에는 마이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축제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닷가에 줄지어선 조형물들이 예사롭지 않죠? 자, 이처럼 매년 가을이면 포항의 곳곳이 예술품 전시장으로 변신하는데요. 2012년부터 이어온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포항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데요.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는 거리에
작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예요. 이곳이. 그런데 이게 포항 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 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와 그리고 기업과 시민과 예술이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그 페스티벌입니다. 제목은 스틸 지금도 움직이는 이라는 것을 잡아보았습니다. 포항시가 갖고 있는 철의 특성을 소재로 해서 여태까지 아트 페스티벌로 만들었는데 철강 산업이 지금도 가동되는 것처럼 저희 예술도 지금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려고 이런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포항 산업 발전의 산물인 철과 예술의 만남은 단순히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예술가들과 같이 호흡하고 직접 철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러면서도 직접 이렇게 두드리고 이니셜을 새기거나 그리고 이제 광을 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조금 더 스틸이라는 문화에서 이제 금속까지 확장시킨 체험이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볼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끝나고 난 뒤에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커다란 그 디딤돌이 돼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철과 예술, 기술과 문화, 그리고 도시와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색다른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요. 특히 올해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에는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 엄청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포항 아이. 무려 키 4.5m에 무게는 4톤이나 되는데요.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제를 소재로 움직이는 대형 철조각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포항 아이는 포항문화재단,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그리고 그랜드 로보틱스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탄생된 작품입니다. 포항 아이의 아이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언, 철, 그리고 인텔리전트, 지능적인 포항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포항 출신 작가와 프랑스 작가들이 협업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철로 만든 움직이는 조형물 포항 아이는 철의 도시 포항이 가진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강인함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장 포항다운 작품입니다. 타 지역이나 지금 해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제 포항 아이를 보고 초청을 하고 싶다는 프로포즈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이제 포항을 알리고 포항의 문화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색깔을 잘 보여주면서도 예술과 산업,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도시의 매력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포항의 문화예술 자원들. 이들이 마이스 산업과 연계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포항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철강과 관련된 조각을 하지만 조각과 관련된 회의를 같이 유치한다라든지 이 조각을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전문 전시회를 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참가자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항은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산업자원과 관광자원을 토대로 마이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일 뿐 앞으로 갖춰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이 숙박시설입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한 그런 숙박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3성급, 4성급, 5성급의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야 참관객들 또 외지에서 오는 그런 마이스 참가자들이 이런 것들을
쉬어가면서 묵어가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마이스를 피플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컨벤션 센터를 운영할 때도 사람이 중요하고 마이스를 운영할 때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대학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일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 백스코가 있는 부산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9년에는 3성에서 4성급 호텔이 6배나 증가했고요. 킨텍스와 수원 컨벤션 센터 등이 있는 경기도의 외래 방문객 수는 자그마치 4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들을 보며 많은 도시들이 마이스 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포항은 포항만의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까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 특화 컨벤션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포스코가 있고 뭐 철강이 있고 해양이 있으면 포항은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걸 유치해서 브랜딩을 더 가져가는 전략이 다른 지역은 못하는 거거든요.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차별화를 하려면 남들이 못하고 안 하는 걸 해야 경쟁 우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센터 시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 지역에 계시는 업계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누군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갔을 때 대규모 행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는 국내 유일 도심 해변 전시장으로 전시, 관광, 해양 레저, 휴양 등이 동시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센터들의 단순 비교 경쟁보다는 우리 포항만의 특화된 마이스 행사 개발에 집중하고 UN 산하의 국제회의 등 대형 국제회의 유치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으로 지난 50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지금은 요망한 신성장 산업들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가는 포항. 여기에 다채로운 관광 문화 자원과 더없이 아름다운 해양 자원들을 무한한 잠재력으로 품고 있는 포항. 이 모든 토대 위에 포항은 이제 황금알을 낳아줄 마이스 산업으로 눈부신 내일을 향해 날아오릅니다.